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시험들은 다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과제도 꼼꼼하게 제출해 준 걸 보고 제가 많이 고맙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해진 기일 내에 일부 아주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성실하게 과제를 제출해 줘서 고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전까지는 과제에 썼다시피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어떤 탐구나 자기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한 타인 이해를 중점으로 알아봤다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본격적인 실기에 필요한 것들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목의 특성상 어떤 진로와 취업이라는 연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형식적으로 필요한 것 뭐죠? 네, 여러분 이 과목이 뭐죠? 그러면 뭐 다들 면접 보는데 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막연한 추측들은 가지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취업에 관계된 스킬들을 이 과목에서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다룬다면 아무래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그 관문의 시작이 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태도 이런 걸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실기의 첫 관문 이력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력서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학교에서도 특강도 하고 뭐 써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장짜리 혹은 두 장짜리 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안에 어떤 사회적인 에티켓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냥 막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쓰세요 라는 항목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 규칙적인 약속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게 될 때 한 가지 양식만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각 뭐 지원하는 곳마다 양식이 다 틀릴 수도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양식들을 이해하면 어떤 형태의 이력서를 대하더라도 이거 뭐 물어보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다양한 이력서의 기본이 되는 틀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뭐 몇 장 정도는 다 써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력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본 사항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게 이력서가 서면 면접이잖아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지 않고 서면으로 일단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면접과 동일한 기본 사항들을 적어야 돼요. 그거를 제일 먼저 넌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 어디 사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만직한 그런 질문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제일 첫 번째 기본사항을 물어볼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정보니까.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 이건 그냥 뭐 이름 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문 이름도 다 형식이 있고 우리 이름을 쓰는데도 형식이 있고 하다못해 인적사항에 쓰는 주소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본 인적사항란이 제일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항이 있냐? 대부분은 학력사항을 물어봐요. 너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지?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지? 무엇을 전공했지? 하는 여러분의 전공 연계성 때문에 물어보겠죠. 학력사항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경력사항을 물어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들 해봤어? 어떤 것들 참여해봤어? 무슨 활동들을 해봤어? 네가 지금 생초짜냐 아니면 그래도 일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냐 뭐 저변 바탕이라도 있냐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죠. 그리고 가족사항을 또 물어봅니다.
왜요? 네. 이건 약간 좀 비상연락망 같은 개념도 있고, 뭐, 그 사람이 현재 어떤 구성원 하에서 누구하고 함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뭐 만약에 뭐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던가 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냥 주변 환경 같은 걸 물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그냥 고지식한 개념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지,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지, 또 회사에서 얼마나 멀리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배정하는, 뭐 회사의 지점이 여러 군데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람을 어디에 배정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항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체 사항을 또 물어봐요. 왜? 기본적인 신체 조건이 이 업무가 뭐 몸을 많이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시력이나 뭐 운동 감각이나 이런 걸 요하는 직업일 때에 특별하게 결격 사항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봐서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면 위에 짐칸에다가 캐리어 올려주잖아요, 승무원들이. 근데 내가 만약에 최소 신장이 안 돼, 아주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소 신장이 안 되면 승객의 짐을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업무의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합당한가를 보는 요소로 신체 사항을 쓰죠. 그리고 수상사항을 쓰는 데도 있고요. 수상사항이나 자격사항, 상벌사항 같은 걸 물어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력서는 이 기본적인 5가지의 틀 혹은 6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각자 지원한 회사마다 그 홈페이지 안에 자신의 양식들을 다 구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뭐 다운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6가지 개념을 확실히 학습을 해 놓으면 어떤 변형된 이력서 양식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이 기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기본사항에 있는 사진은 제일 먼저 사진을 붙이잖아요. 네, 반 명함판, 뭐 혹은 뭐 상반신, 규격이 있겠죠. 그럼 그 규격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증명사진은 말 그대로 목에서 댕강 하고 사진이 잘려버리고 작죠. 반명함판은 여러분 어깨가 살짝 나옵니다. 그리고 상반신은 허리까지 나와요. 왜 이렇게 같은 사진 가지고 늘렸다 크게 했다 이렇게 한 장 찍어서 하면 되지, 여러 가지를 양식이 따로 존재하고 사진값도 다 틀린 걸까요? 그 이유는 보겠다라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목표가. 그래서 증명사진은 말 그대로 얼굴만 확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같은 데 있어서 네 얼굴이 본인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 하는 용도는 증명사진을 쓰겠지만, 반명함판을 요하는 곳에서는 어깨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 보겠다는 거냐면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정장 차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컬러와 넥타이가 제대로 보이고 있는지 안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반명함판을 붙이라는 것은 정장 착용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명사진에 비해서 반명함판 훨씬 더 규제가 있는 사진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명함판을 붙이라는 말을 듣고도 굳이 뭐 스웨터를 입는다던가 뭐 그냥 간단한 줄무늬 티셔츠를 입는다던가 한 사진을 붙이게 되면 그거는 반명함판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틀을 무시한 사진이 되는 거예요. 뭐 사진 요즘에 찍기 쉽잖아요. 10,000원이면 학교에서는 또 싸게도 찍어주고, 여러분이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참가만 해도 요즘은 면접 사진을 공짜로 찍어주는 데도 있는데, 귀찮다고 있는 사진 포토샵 해가지고 내지 말고 규격에도 안 맞게 그 규격대로 사진을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을 때
반면한판에서는 실제 서면 면접이지만 실제 면접 때의 복장과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헤어스타일도.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예쁜 사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사진, 면접 때의 복장에 맞는 사진, 앞머리를 올리고 머리는 묶고 그런 차림으로 찍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과 영문 이름, 한자 이름 그냥 쓰던 대로 쓴다. 아니 대문자, 소문자의 영문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우리나라는 이름이 뭐 성이 그래봤자 한 글자, 이름은 두 글자, 대부분 이런 시스템인데 외국은 그 성이 자신의 혈통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프랑스, 영국, 뭐 옆에 굉장히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국계 프랑스인이라는 둥, 프랑스계 미국인이라는 둥, 뭐 아프리카계 무슨 뭐 루마니아인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혈통이 많이 섞여요. 그런 정보를 성에다 내포하는데 성은 통상적으로 대문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 엘리자베스, 뭐 릴리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대문자고 릴리는 소문자다. 그러면 릴리가 이름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뭐 둘 다 대문자면 이게 첫 번째 성이고 얘가 두 번째 성인가 보구나. 성이 두 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름에다가 중간중간 무슨 강조하듯이 중간 글자에도 대문자를 쓰고 마지막 글자에도 대문자를 쓰고 하시는데 대문자, 소문자의 규칙을 좀 잘 이해하시면 한글 이름 못 쓰는 친구 없고 한자 이름 변형 못하는 친구는 없는데 영문 이름에서의 실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이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 어디까지 써야 되냐. 네, 보통 이 사람 합격 통지서를 뭐 꼭 보낸다거나 이 사람이 취직해놓고 갑자기 막 이틀 동안 안 나온다던가 그럴 때 뭔가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던가 조치를 할 때 비상연락망 수단으로 써요. 그러니까 상세 주소까지 지원을 할 때는 쓰는 게 맞는데 요즘 집원 주소 안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표기해주는 센스까지는 여러분이 필히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집에 집 전화가 있는 집이 되게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는 집 전화를 쓰라고 띡 집이라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집 전화 없으니까 패스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묻는 의미가 있어요. 너가 핸드폰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디다 전화를 해야 할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집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 핸드폰을 쓰라는 거지. 비상 연락망을 취할 수 있는 아버지나 엄마나 언니나 뭐 누나나 형이나 내 친구나 같이 살고 나하고 연락이 긴밀하게 될 수 있는 제3자를 쓰라는 거기 때문에 집 전화 없다고 비워두기 없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이력서를 쓸 때 집 전화 표시가 띵 나오면 집 전화 없으니까 패스가 아니라 우리 엄마 핸드폰을 쓰면 된다. 내 친구 핸드폰을 쓰면 된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력서에는 빈칸이 금지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인적사항에 대한 주의사항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학력사항이 됐던 경력사항이 됐던 신체사항, 수상사항 모든 것에 쓰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졸업을 한 연도를 쓸 때도 대학교 먼저,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한 경력을 쓸 때도 최근에 하는 아르바이트 먼저. 회사는 여러분의 지금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 최근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몇 년 전에 뭐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항목을 쓸 때, 신체 사항을 쓸 때도 옛날에 쟀던 거 말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을 우선해서 최근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팁을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교 재학 중 그리고 졸업 예정이 첫 줄에 가겠죠. 학력사항이 있어서 최근 순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고등학교, 세 번째 줄은 중학교 졸업 순으로 씁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네 번째 줄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하하하. 회사는 여러분이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는지까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막 아예 양식이 딱 초등학교 이렇게 찍혀서 나온 그런 이력서가 아닌 이상은 초등학교 졸업은 쓰지 않습니다. 네,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원이 나왔다면 뭐 대학원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중학교까지 쓰는 것이 예의라는 것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력사항의 첫 줄은 최근 순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력사항의 첫 줄은 뭐가 될까요? 학력사항 쓸 때. 네, 첫 줄은 대학교 재학 중. 지금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죠. 고졸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최종 학력이 그냥 고졸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깝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첫 번째 줄은 대학교 재학 중, 두 번째 줄은 고등학교 졸업, 세 번째 줄은 중학교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경력사항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히 새내기들을 뽑을 때 되게 중요해요. 이 항목이. 왜냐하면 회사는 여러분들을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가르쳐주고 어떤 기관에서 가르쳐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런 학교라는 곳을 다녔잖아요.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 벌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회사는 돈을 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 만한 사람을 뽑죠. 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 뽑아놨는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막 거추장스럽기만 해. 그러면 이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연수를 하고 신입사원 연수를 하고 막 회사도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르면 손해예요. 네, 그 사람 하나를 뽑기까지 들인 노력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바로 이 경력사항입니다. 경력사항을 보면서 회사는 이 사람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일을 얼마만큼 해본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본 사람들인지를 꼼꼼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냥 우리 회사에 첫 신입 사원으로 뽑아 놓더라도 어버버 저버버 하지 않고 일을 제대로 따라오겠구나. 이 사람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일에서의 업무에서의 융통성 정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력상 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냥 그건 내가 시간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력서를 써서 지원하는 그 시간을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력상 없이 뽑힌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뽑아서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굉장히 성적 좋은데 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굉장히 상은 많이 받았는데 일은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뽑겠습니까? 무서워서? 상은 받았고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뽑겠어요. 근데 뭐 성적이나 다른 스펙 부분에서는 좀 뒤지는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해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친구는 회사 생활 좀 해봤으니까 뭔가 융통성이 있겠네. 뭔가 업무 파악 능력이 빠르겠네. 뭔가 자기 관리가 잘 훈련이 되어 있겠네. 라고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경력사항을 어떻게 해서라도 채우셔야 됩니다. 교수님, 정말 없는데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채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도와준 것,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뭐 가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잠깐 도와준 것, 내가 친구랑 같이 나눠서 뭐 해봤던 것 다 적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지금 실습용으로 이력서를 쓰고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회사에서 뽑히려고 이력서를 쓸 거잖아요. 그쵸? 뽑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뽑혀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사회인으로서 1인분을 제대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다들 한두 건씩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너무 잠깐 해봤는데 그래도 안 해본 것보다 나아요. 안 한 것보다 맹탕인 것보다 나으니까 찾아서 꼭 쓰세요. 아셨죠? 그리고 경력사항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일단 무조건 채운다. 그런데 어떻게 채운다? 최근 순으로 채운다. 이 두 가지는 최근 순으로 쓴다라는 것은 다른 사항에서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기 적힌 대로 최근 순으로 작성을 할 때 2개월 이상의 경력만 작성한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네. 여러분들 솔직히 학생 형편에서 뭘 몇 년씩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방학 때 일하는 게 제일 많죠. 그쵸? 근데 이제 주중에 일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나서 그런 학생들은 물론 경력이 많아질 테니까 쓰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잠깐 했다가 2주 일했다, 3주 일했다 이런 거 안 쓰니만 못해요. 왜? 이 사람 가만히 봤더니 2주 일하고 3주 일하고 이런 것만 쭈루룩 있으면 뽑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죠. 그쵸? 막 다심사 해가지고 뽑아놨더니 금방 그만둘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 2개월 이상의 경력만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2개월 이상의 경력을 작성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곳의 업무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력을 우선 작성하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우선으로 작성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보니까 나는 다 카페에서 일한 거고 그리고 뭐 치킨집에서 일한 거고 그렇다면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거라도 적는 게 안 적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업무 특성하고 상관없는 거는 안 적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오너 입장에서 선발을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개가 다 업무 특성과 관계가 없는 학생과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학생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일을 한 학생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 사유는 여러분들 학생이 제일 적합한 퇴직 사유는 뭘까요? 인간관계가 안 맞아서, 집이 멀어서, 몸이 힘들어서 이런 이유로 그만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선뜻 뽑게 될까요? 멀어서 그만뒀다 그러면 우리 집 회사도 먼데 얘도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뒀다 그러면 얘 잘 적응 못하는 애 아니야? 건강상의 사유로 그만뒀다고 하면 얘 골골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학생의 지위를 사용하여서 가장 좋은 퇴직 사유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 그리고 입대 후에 전역해서 다시 복학하는 것 그런 것들이 퇴직 사유가 되겠고 여자친구들 역시 방학 때 아르바이트 했다가 계약해서 학업을 개시했다. 그래서 학업 정도가 가장 좋은 퇴직 사유가 되겠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가족사항입니다. 꼭 이력서에 보면 가족사항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그냥 가족 관계 적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적는 거 아니야?"라고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깐깐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부모님과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순서로 쓰는 게 맞고요. 여러분 먼저 쓰는 것도 아니고 동생 먼저 쓰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순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호칭을 헷갈리는 게 위에 오빠가 있어요. 그러면 오빠라고 적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뭔가 한자적인 표현으로 쓰고 싶다면 오빠지만 한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는 형, 나이가 어린 남자 형제는 제.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고요. 나한테 누나가 있어.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는 자. 나 여동생 있는데 나이 어린 여자 동생은 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남매인 경우에 누나가 있다. 그러면 자라고 적으면 되고 남매인 경우에 내가 여잔데 내 밑으로 남동생이 있다. 그러면 형제 제의 아우제 제라고 적으면 남자 형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는 부모라고 써놓고 밑에는 오빠, 여동생 이렇게 써놓으면 뭔가 한자로 썼다가 한글로 썼다가 지저분하죠. 차라리 한글로 다 애매해가지고 한글로 다 쓰려면 어머니, 아버지,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쓰고 하나로 통일을 해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그리고 정확한 직업과 직위, 나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아셔야 돼요. 지금 20살이 넘게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빠 회사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물어보면 엄마 나이 모르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은 밥을 먹질 말던가 뭘 해달란 소리를 하질 말던가 나이도 모르고 남처럼 어디 사는 뭐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모를 거면 바라지도 말던가. 여러분이 나와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고 그 밑에서 이런 자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나이도 모르고 내 동생 학교도 모르고 그렇게 대충대충 사시는 건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런 사람 또 그리고 뽑지도 않겠죠. 거기 비워놓고 그 란에 작성하는 란에 뻥뻥 비워놓으면 아니 아버지 나이도 몰라? 엄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동생이 몇 학년인지도 몰라? 얘를 어떻게 뽑아? 이렇게 무심한 인재를 어떻게 뽑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나이, 직업, 직위 란에 비워두지 마시고 다 적어두셔야 뽑힌다는 거. 그 정도는 돼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놓은 건 동거 여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력서에서 같이 사냐 안 사냐. 그럼 여부라는 것은 yes or no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살 때는 동그라미를 잘 치더라고요. 근데 같이 안 살 때는 X를 치더라고요.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형제는 뭐 군대를 갔거나 다른 지역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서 같이 안 살 때 부모님은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있는 형제자매는 XX 쳐놓는데 이력서에서는 X 표시를 쓰지 않습니다. 없을 땐 점을 찍으세요. X가 남발되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뭐가 없을 때는 안전하게 점을 찍어주는 센스. 그리고 가족사항은 회사에서 이 사람의 어떤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자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떤 안전한가 아닌가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를 뭐 안 나오거나 중간에 연락이 안 될 때 같이 살고 있는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되지라는 그런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항목에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신체 사항으로 여러분 넘어갑니다. 네, 신체 사항은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네, 아까 앞부분에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소한의 업무적인 능력을 파악하는 것, 또 그리고 업무 연계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각 항목마다
그 연계성에 매칭이 되는지 많이 벗어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도 모든 이력서에는 각 항목마다 물어보는 의도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양식을 만나든지 이건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지?를 파악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무리 없이 작성을 하실 텐데 신체사항 역시도 나의 업무적인 능력치, 한계치를 물어보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서슴없이 지금 나의 있는 핸디캡을 고백하거나 여러분 너무 순진하잖아요. 순수하고 미덕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항목에서만은 그 순수함을 잠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함을 보고자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치가 아니라 교정 수치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쓰는 이력서는 어떤 평균적인 범주의 신체를 원해요. 대한민국 표준이나 평균의 범주에서 안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것인데 우리 중에는 몸이 아무리 먹어도 정말 빈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작은 사람도 있고 그 평균이라는 범주에 다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평생 회사를 못 들어가고 다른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목 사실 수치, 내가 진짜 너무 빈약해, 내가 진짜 너무 무거워 이런 사실 수치가 아니라 적어도 이력서를 내고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볼 때까지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 약 물고 먹어, 내가 이 약 물고 살을 빼, 아니면 내가 굽 같은 걸로 조절할 수 있어 하는 교정 수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정 수치, 예전에는 시력 검사를 할 때도 이력서에 원 시력과 교정 시력을 쓰는 난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력과 네가 안경을 써서 교정할 수 있는 범위가 뭐야? 그걸 봐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네가 굽으로 커버될 수 있는 키가 몇이야? 네가 굽을 빼서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키가 몇이야? 네가 맘먹고 살 빼면 어디까지 뺄 수 있어? 이런 교정치를 쓴단 말이에요. 마치 안경을 썼을 때 교정이 커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정 수치를 쓰고요. 여러분 신체 특이사항이란 난이 그 밑에 꼭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간혹 제가 과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폐에 기흉이 있다든지 빈혈 이런 거 써요. 정말 이거는 호러라고 봐야 돼. 장르라고 보면. 왜냐면 나 한평생 놀 거야 이런 얘기니까요. 네. 어느 회사에서 여러분이 그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뽑아서 굳이 돌봐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핸디캡을 써라 그런 게 아니라 신체 특이사항은 없다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회사는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라 점을 찍으세요.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 거기다 뭘 쓰는 순간 뭔가 내 인생이 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많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찍고 없음이라고 써주시거나 하여튼간 없다는 걸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끔 가다가 목욕탕 한평생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내 몸무게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 거 쓰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신체 사항도 역시 가장 최근에 근거한 수치를 쓴다라는 것. 그래서 이력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맞춰진 세팅된 그런 정보를 쓴다는 것 강조했습니다. 오늘 다른 때에 비해서 좀 길었는데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중간평가를 평가하고 입력하느냐고 한 주 여러분 중간고사 편하게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길기도 했고 또 다음 주에도 연속으로 이력서 실기가 들어가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쭉 개괄을 하고 다음 주에는 실전 양식에 여러분
써보는, 작성을 해보는 시간인데, 그러면 이 정도 한번 근본적인 것들을, 개념을 이해를 해야 다음 주 작성할 때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과제가 없고요. 네, 시청 꼭 끝까지 잘 하세요. 다른 때보다 길지만 끝까지 시청해서 꼭 출석, 세모 안 나오게 신경 쓰시고 다음 시간에 역시 이력서 파트 2번째 시간으로 실기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